안녕하세요.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인데요. 정기 세무조사는 4년에서 5년 한번 이뤄지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말하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이 사전 통지 없이 오늘, 내일이라도 여러분 사업장으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상담을 해보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와서 범칙조사로 전환된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어떤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작스럽게 조사가 나옵니다. 납세자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협력 의무를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크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역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실제 거래가 있는데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는데도 이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강사들은 개인소득 신고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자료 거래, 위장 거래, 가공 거래 혐의가 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경우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쉽게 말해 실제 거래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나머지 한쪽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때, 즉 자료 없이 무자료 거래로 이루어졌을 때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려서 계산서를 발급한다던가 아예 실제 거래 자체가 없었는데 가공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나 법인세를 탈루했을 때 조사가 들어옵니다. 실제 사건을 해보면 거래처가 먼저 세무조사에 걸려서 자료가 파생돼서 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료상에서 세금 계산서를 매입했는데 자료상이 적발되는 바람에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을 들으신다면 아 그렇구나 할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해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나 아니면 동업을 했는데 동업자와 분쟁이 생겨서 횡령이나 배임 등 관련 형사사건이 생기고 분쟁이 커지면서 탈세 신고를 했다거나 경쟁사업체가 신고를 해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차명계좌 거래 또는 현금 거래로 매출 누락을 했다거나 가공 거래를 한 사실로 탈세 제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요. 이 경우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 물품을 사고 나서 사업 경비로 처리했을 때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조사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 일부 자산을 누락한다거나 증여받은 건물을 신고할 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했을 때에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5가지 경우에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참 많이 뵙는데요. 세무조사가 들어왔거나 고발돼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거래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가공 계산서를 발행해 준 거다. 아니면 다들 하니까 업계 관행이니까 무자료로 거래를 한 건데 이렇게 나만 걸리니까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세법이 무서운 게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돼서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몇억 몇십억 벌금에 실형 판결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면 초기 대응을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정기 세무조사와는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할 시간 없이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치 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탈루 혐의를 찾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추징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아니면 거래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하시면 법률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세무서가 지적하는 신고 오류나 탈세 내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세법상 요건과 형사법인 조세범처벌법의 요건이 달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소명을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명을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들이나 진술이 법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비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조세범칙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부가제척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무신고 가산세도 세액의 4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소명이 되지 않아서 세무서가 억울하게도 가공이나 허위 거래로 판단하거나 과다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하는 경우 벌금의 액수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다면 앞서 말한 5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조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세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 세무조사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하신다면 댓글에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세범칙 조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댓글에 달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